공화당 주지사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텍사스의 헌법상 자위권을 주장한 그렉 에봇 주지사의 성명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선거 체제에 들어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경합주 중 하나인 위스콘신주를 방문해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합니다. 미국과 이라크가 이라크에 주둔 중인 미군 철수를 위한 협상을 곧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이시스 부활 우려가 제기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중 누가 올해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미국과 동맹을 중심으로 핵심 기술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정책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미국 전문가가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미국 경제가 연말 소비 호조에 힘입어 전문가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3%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한 주 전보다 2만 5천 건 늘어난 21만 4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신용카드를 통한 구매를 늘리고 있지만 이를 상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더 길어지고 있으며 연체율도 2021년부터 꾸준히 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금융당국이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은행의 리스크 점검에 나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충성파로 잘 알려진 캐리 레이크에게 연방 상원 선거에 출마하지 말라고 회유하려 했던 애리조나주 공화당 의장이 사임했다고 데일리메일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성김 전 주한 미국 대사가 2024년 이민자 영웅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또한 평생 업적상 수상자로 장태환 UC 리버사이드 소수인종학과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그렉 에봇 텍사스 주지사를 지지하면서 각 주의 자위권을 옹호하고 나선 공화당 주지사가 1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일각에서는 내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에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탈모 샴푸, 머릿결은 포기해야 되나? 더나 플러스 모르나? 66가지 자연 유래 성분과 영양 성분으로 힘있는 모발에 세정력, 머릿결, 두피 건강까지 빠짐없이 다 잡았다. 자연을 담은 탈모 샴푸 더나 플러스. 더나 플러스 탈모 샴푸 미주 출시 기념 특별 세일 500ml 샴푸 2통과 앰플까지 89불. 가까운 판매처에서 만나세요. 잊지마! 공석 탈모엔 더 나나나. 요즘 건물 사야 된다는데? 커머셜 전문 브로커 누가 좋지? 안드라스 부동산이지. 미국 모든 주에서 매매가 가능하다고. 쇼핑몰, 리테일, 오피스 빌딩, 호텔, 웨어하우스. 누구라고? 유튜브에 안드라스윤 쳐봐. 이제는 철저히 준비된 전문성만이 수익성을 창출하는 시대입니다. 저 안드라스, 투자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안드라스 커머셜.com에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안드라스 부동산 770-802-0688. 딱 한 잔은 괜찮겠지? 이거 봐, 멀쩡하잖아. 다들 이 정도는 그냥 운전해. 아니요, 제발 말려주세요. 40불 아끼려다 40년 빼앗깁니다. 음주운전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음주운전 하지 맙시다. 음주운전은 범죄 행위이자 살인 행위입니다. 이 캠페인은 스테이트팜 박화실 보험, 강남일식, 강창성 내과, 그리고 미션 아가페가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5일 목요일 NNP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공화당 주지사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텍사스주의 헌법상 자위권을 주장한 그렉 에봇 주지사의 성명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에봇 주지사는 수요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해서 텍사스를 공격하고 국경 안보에 대한 자신의 의무 이행을 거부함에 따라 텍사스 자신을 수호하고 보호할 헌법적 자위권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연방 대법원이 월요일 바이든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텍사스주가 국경에 설치한 철조망을 연방 국경 순찰대원이 제거할 수 있도록 허용한 판결에 대한 대응으로 나왔습니다. 법정에서 국토안보부는 철조망이 요원들의 국경 접근을 막았다고 주장했고 텍사스주는 철조망이 텍사스로 건너오는 불법 이민자의 증가를 늦췄다고 주장했습니다. 텍사스주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후 오히려 더 많은 철조망을 설치하고 연방정부가 미합중국과 주들 간의 협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봇 주지사는 또 연방정부가 법 집행을 거부하고 심지어 위반까지 했다면서 그 결과 그는 불법 이민 기록을 경신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에봇 주지사의 헌법상 자위권 주장이 성명이 나오자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케빈 스티트 오클라호마 주지사, 크리스티 노엄 사우스다코타 주지사, 그렉 지안포르테 몬테나 주지사, 세라 허커비 샌더스 아칸소 주지사,
또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 등 여러 공화당 주지사들이 텍사스와 함께하겠다는 성명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헌법상 자위권을 옹호하는 주들이 한데 뭉치는 양상을 띠면서 일각에서는 제2의 남북전쟁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선거 체제에 들어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경합주 중 하나인 위스콘신주를 방문해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합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위스콘신주 슈피리어를 방문해 전국에 걸친 50억 달러 규모의 37개 운송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 투입 계획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중북부에 이웃한 두 주인 미네소타와 위스콘신을 잇는 기존 교량, 블랙트닉교를 대체할 새 교량을 설치하는 비용 10억 600만 달러가 포함된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오리건주와 워싱턴주를 잇는 100년 된 다리를 교체하는 데 6억 달러, 캘리포니아주 해상 풍력 발전 프로젝트 추진에 4억 2,700만 달러를 투자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스윙 스테이트 중 하나인 위스콘신주에서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재대결이 유력한 11월 대선 선거 캠페인의 일부로 해석됩니다. 전날 전미자동차 노조 UAW의 지지를 얻으며 모처럼 재선 가도의 호재를 확보한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위스콘신 방문을 포함한 경제 행보를 이어가며 인플레이션에 압도당한 경제 성적표에서 자신의 치적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이라크가 이라크에 주둔 중인 미군 철수를 위한 협상을 곧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군이 시리아에서 철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으며 실제 철군이 이루어질 경우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 ISIS의 부활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어제 알리나 노마노우스키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가 푸아드 후세인 이라크 외무장관에게 전달한 서한에 미군의 이라크 철수 대화 개시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라크 외무부는 중요한 서한이 전달됐다며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 싱크탱크 중동연구소의 시리아 및 대테러 전문가인 찰스 리스터 선임연구원은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에 실린 기고문을 통해 시리아에서 미군 철수 가능성을 전했습니다. 그는 국방부와 국무부의 소식통 4명을 인용해 백악관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임무를 지속하는데 더는 투자하지 않는다며 시리아 주둔 미군의 철수 방법과 시기를 결정하기 위한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군 철수 검토 소식은 이라크에서 반미 감정과 미군 철수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현재 ISIS는 시리아 정권의 무관심을 틈타 세력을 시골에서 도시 지역으로 조용히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중 누가 올해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미국과 동맹을 중심으로 핵심 기술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정책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미국 전문가가 전망했습니다. 빅터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는 오늘 미국의 동맹과 글로벌 기술 경쟁을 주제로 열린 온라인 대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동맹과 협력하면서 경제 안보와 공급망을 강화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데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바이든에서 트럼프로 넘어가더라도 일관성이 있는 게 하나가 있다면 아마 이 분야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런 요소를 먼저 봤다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진했던 블루닷 네트워크와 클린 네트워크 구상을 예로 들었습니다. 블루닷은 기반시설 투자에서 또 클린 네트워크는 5G 통신망과 클라우드 등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 중심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차석좌는 이런 것과 다른 많은 구상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엄청나게 확장됐다면서 이 특정 분야에서는 행정부의 교체가 있더라도 변화보다는 연속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미국 경제가 연말 소비 호조에 힘입어 전문가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3%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연방상무부는 지난해 4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연율 3.3%로 집계됐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0%를 1.3%포인트나 웃돈 수치입니다. 세부 항목을 보면 개인 소비가 4분기에도 2.8% 증가해
경제 전반의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민간 투자 증가율은 3분기 10.0%에서 4분기 2.1%로 둔화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재고 투자 감소가 민간 투자 둔화의 주된 요인이 됐습니다. 또 주택 투자 증가율은 3분기 6.7%에서 4분기 1.1%로 하락했지만 2분기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이날 4분기 지표 발표로 미국 경제가 강한 침체와 대규모 실업을 초래하지 않고 물가 상승률을 낮추는 연착륙에 성공할 것이란 기대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다만 예상 밖 경기 호조가 물가를 다시 자극할 수도 있다는 점은 연방준비제도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을 후퇴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족, 미래, 행복, 꿈, 건강, 아름다운 삶, 슬기로운 보험 생활로 가능한 것들입니다. 박화실보험을 만나보세요. 자동차 보험, 집보험, 비즈니스 보험, 워커스컴, 생명보험, 의료보험은 물론이고 주택융자, 재융자, 자동차융자, 개인융자 등 은행 업무에 IRA, 401k, 애뉴이티 등 은퇴 및 재정 설계까지 모두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100년을 한결같이 좋은 이웃으로. 보험의 중심에는 박화실보험이 있습니다. 마리화나를 사용한 12학년 학생의 약 63%가 베이핑을 통해 섭취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12세에서 17세 청소년 약 60만 명 마리화나 이외의 불법 약물을 사용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대마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안전합니까? 마약. 시작하는 그 순간 중독도 시작됩니다. 내 건강과 인생은 물론 가족과 지인들까지도 위험하게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스테이트팜 박화실보험, 강남일식, 강창성 내과, 그리고 미션 아가페가 함께합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한 주 전보다 2만 5천 건 늘어난 21만 4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0만 건보다 1만 4천 건 많은 수치로 4주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기업의 정리해고 동향을 반영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세로 반전했지만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해 9월 중순 이후 20만 건 초반에서 등락을 거듭해왔습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83만 건으로 전주보다 2만 7천 건 늘었습니다. 미국인들은 신용카드를 통한 구매를 늘리고 있지만 이를 상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더 길어지고 있으며 연체율도 2021년부터 꾸준히 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미국 4대 은행은 지난해 신용카드 소비 규모가 전년도에 비해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 체이스의 지난해 신용카드 소비는 전년보다 9% 증가한 1조 2천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또 웰스파고도 15% 늘었습니다. 하지만 카드 이용자들은 예전처럼 빨리 쓴 돈을 갚지는 않고 있습니다. 고객의 미납 잔액의 경우 JP모건은 1년 전에 비해 14%,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9% 각각 증가했습니다. 또 시티그룹과 웰스파고도 마찬가지로 늘었습니다. 미납금 규모는 2019년 수준을 넘어섰는데 이는 소비자들이 카드로 더 많은 구매를 하지만 팬데믹 이전보다 청구서 지급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지난해 미국인들의 예금도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JP모건의 소매금융부문 예금은 3%, 시티그룹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8%, 웰스파고는 9% 각각 줄었습니다. 금융당국이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은행의 리스크 점검에 나섰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늘 증권거래위원회가 최근 일부 지역 은행들을 대상으로 상업용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위험 노출액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위원회는 지역 은행들에 대해 대출이 발생한 상업용 부동산의 종류를 사무실과 호텔, 거주시설 등으로 세분화한 뒤 건전성을 평가하라는 주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해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을 계기로 불거진 지역은행의 건전성 우려에 대처하기 위해 대출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위원회가 지역은행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연준의 통화 긴축 정책으로 인한 고금리가 계속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위기가 고조했기 때문입니다. 연방의회조사국에 따르면 미국 은행권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액은 약 3조 달러에 달합니다.
부동산 소유자들이 만기 때 제대로 상환하지 못한다면 채무 불이행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고금리 탓에 변동금리 대출 비용도 불어났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만기까지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상업용 부동산 소유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충성파로 잘 알려진 캐리 레이크에게 연방 상원 선거에 출마하지 말라고 회유하려 했던 애리조나주 공화당 의장이 사임했다고 데일리 메일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제프 드윗 의장의 사임 소식은 데일리 메일이 레이크 후보와의 대화 녹음 파일을 공개한 지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전 트럼프 캠페인 최고 운영 책임자이자 나사 최고 재무 책임자를 역임했던 드윗은 자신이 사임하지 않으면 더 해로운 오디오 녹음을 공개하겠다며 레이크가 위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레이크의 수석 고문인 캐롤라인 렌과 게럿 벤트리는 드윗이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렌과 벤트리는 성명에서 캐리 레이크 선거 캠프의 어느 누구도 드윗을 위협하거나 협박하지 않았다며 드윗이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비윤리적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애리조나주 공화당원들에게 사과하지 않은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드윗은 사임을 알리는 성명에서 뇌물 혐의와는 달리 내 논의는 투명했고 강압이 아닌 관점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당시 대화가 강압이 아닌 관점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2022년 주지사 선거에서 패한 레이크에게 상원 의원에 출마하는 대신 2026년에 다시 주지사 선거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전 애리조나주 재무장관이었던 드윗은 2023년 1월 주 공화당 의장으로 임명되었을 때 부분적으로 트럼프 선거운동과 기득권 공화당원 세력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성킴 전 주한 미국 대사가 2024년 이민자 영웅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또한 평생 업적상 수상자로 장태환 UC 리버사이드 소수인종학과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한미우호협회는 성킴 대사가 세운 공로는 미국 외교 역사에 오랫동안 남아서 우리 한인들의 위상을 높여줄 것이라며 또한 그는 우리의 후세들에게 외교관 또는 공직 진출에 대한 자신감을 넣어주었고 성공적으로 위치를 구축하는 모범적 사례도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대사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그리고 2021년부터 2023년 은퇴하기까지 대북 특별대표를 역임했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주한 미국 대사를 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주 필리핀 대사를 역임한 그는 2020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인도네시아 대사로 임명됐고 2023년 11월 퇴임 후에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상임 고문으로 합류했습니다. 이민자 영웅상 수상자에게는 2만 5천 달러의 부상이 수여되며 수상자는 이 상금을 자신이 지정하는 미국 내 비영리 단체에 기부하게 됩니다. 한편 협회 측은 평생 업적상을 받게 된 장 교수는 30년이 넘도록 한인 사회의 현실과 역사를 연구한 인물로 4.29 LA 폭동을 조명해 연구하고 캘리포니아 한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등 한인 사회를 위한 방패 역할을 자임해왔다고 밝히며 그의 공로로 캘리포니아 한인 사회가 미국 사회에서 모범적인 에트닉 그룹으로 부각됐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3월 15일 조지아주에 있는 웨스틴 애틀란타 놀스 호텔에서 개최됩니다. 상안검, 하안검을 아시나요? 안과에서 성형수술을 한다는 사실도 아셨나요? 그렇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유명 의대 및 병원에서 최신 기술을 섭렵하고 돌아온 닥터 줄리아 강이 존스 크릭의 졸리 성형 안과를 오픈했습니다. 다양한 보톡스 주사와 필러 시술 그리고 명품 치료기를 통해 여러분의 피부에도 생기를 불어넣어 드립니다. 전문 의사가 직접 시술에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졸리 성형 안과. 지금 상담 받으세요. 770-629-0600 화장품 백화점 미쓰이 화장품 인터넷 주문도 가능합니다.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은행 메트로시티은행.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인어 보험. 뉴스앤포스트는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트위터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컨텐츠를 전달하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드립니다. 헌법상의 자유권, 영어로 이야기하면요, Constitutional Right Self-Defense입니다. Right to Self-Defense.
그러니까 자기 보호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저희가 수정헌법 제2조에서도 연방헌법에서도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각 주마다 이러한 또 고유 권한을 주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미국의 역사에 보면은 이 식민지를 만들어 나가고 그 식민지들을 개척을 하는 서부 개척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미국 전체의 땅을 개척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 대치하는 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두 가지 원칙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뭐냐면 합법적으로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함부로 내쫓을 수 없다라는 원칙이 한 가지이고요. 두 번째는 불법적으로 들어온 침입자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내가 내쫓을 수가 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적절한 힘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원칙입니다. 이 두 가지 원칙이 각 주의 자위권과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주장이 나온 것은 앞서서 보도해드린 대로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면서입니다. 지금 남부 국경이 무너져가지고 난리도 아닌 상황인데 거기에 주정부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철조망을 쳤습니다. 물론 이 철조망이 레이저 철조망이다 해가지고 좀 논란이 있기는 하죠. 이 면도칼 같은 것들이 쫙 박혀져 있는 철조망이기 때문에 위험하다.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 민간인들이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정작 문제가 된 거는 국토안보부의 국경 수비대 요원들이 이 국경을 넘어오려고 하는 불법 입국자들이 안전하게 넘어오도록 도와주려고 하는데 가다 보면은 철조망이 걸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철조망을 이 사람들이 제거를 하는 겁니다. 텍사스 주에서는 론스타 오퍼레이션이라고 그래서요. 이 론스타 작전이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불법 입국자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막을 것이냐. 근데 국경 장벽을 다 완성을 해놨으면 괜찮은데 장벽이 만들어지다 중간에 구멍들이 있는 것이죠. 특히 이 리오그란데 강 같은 이런 강들을 타고 사람들이 그냥 막 넘어오는 이런 상황을 빤히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이런 상태이니까 텍사스 주에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부표를 쫙 설치를 하죠. 그래서 강을 못 건너오게 만들었고 그 강을 못 건너오게 만들어 놓은 건 글로 건너오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못 건너오게 한 겁니다. 그런데 국토안보부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기네들이 요원들이 이 강에 이 보트를 띄워가지고 정찰을 해야 되는데 이 부표 때문에 걸려가지고 정찰 업무에 방해를 받는다라고 볼멘 소리를 냈고요. 그리고 또 이 부표 밑으로 그물이 쳐져 있습니다. 함부로 밑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게 그렇게 그물이 쳐져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 불법 입국하려는 사람들이 오다가 걸려가지고 인명피해가 발생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국토안보부에서 하고 있는 거죠. 철조망을 쳤더니 이 철조망 친 거 가지고도 결국은 이 저쪽에서 이쪽으로 미국 땅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불법 입국자들이 안전하게 들어오게 해주기 위해서는 이 철조망을 걷어내야 된다라는 주장을 국토안보부 요원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국토안보부 쪽에서 하고 있는 거죠. 소송이 붙었습니다. 여러 가지 소송이 붙어서 항소법원에서는 텍사스주의 편을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국토안보부가 끝까지 다시 항소해가지고요.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연방대법원에서 나온 판결이 5대4, 9명의 대법관 중에서 5명의 대법관이 연방행정부를 이제 손을 들어줍니다. 4명의 대법관들은 텍사스주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5명의 대법관들이 들어주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국경의 관할권이 누구냐라는 거죠. 국경의 관할권은 각 주에 있다기보다는 연방정부의 관할권에 있다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판결이 나온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까지 말을 하느냐 하면은 연방 대법원들이 판결을 내릴 때에는 보통 의견을 달아서 해설을 해주기 마련인데 이번에 판결문은 아주 간단하게 그냥 항소법원에서 내린 결정 번복한다라고만 그냥 딱 2줄짜리 결론 뭡니까? 이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어느 대법관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도대체가 알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인데 왜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 사실 지금 알지를 못하는 상황인데 저희가 억지로 이해를 해주자면 이거는 이제 jurisdiction, 그러니까 관할권의 문제인 것 같다. 그러니까 뭐 국경의 문제니까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저희가 애써서 이해를 해줍니다. 특히 이민법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망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이민법과 관련된 부분은 또한 연방정부의 관할 소관이죠. 주정부에서 이민법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연방정부의 관할이기 때문에 국토안보부 쪽에 손을 들어주는 것이 맞다. 뭐 이렇게 저희가 억지로 이해는 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고 나니까 당장 그렉 에봇 텍사스 주지사가
발끈한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야, 철조망 더 깔어. 그래가지고요. 이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온 다음에 오히려 그 다음날 더 많은 철조망을 설치하는 걸 아예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X 이런 소셜미디어에다가 다 올려놨습니다. 이건 아주 그냥 보란 듯이 이렇게 한 거죠. 이러면서 그 다음날 그러니까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날 이 텍사스 주지사가 성명을 냅니다. 헌법상 자위권에 대한 성명을 내놓습니다. 이 성명 내용을 보면 이런 말이 좀 나옵니다. 연방정부는 미국과 미국 주들 간의 협정을 위반했다. 이 연방이라는 거, 미국이라는 나라가 뭡니까? United States of America입니다. 아메리카에 있는 주들의 연합, 이것이 미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50개 주가 연합을 한 것이 현재의 미국의 모습인 것이죠. 처음에는 13개 주에서 시작을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러면 연맹에 가입을 한 주들의 약속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의 주권은 국민 개인에게도 있고요. 주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합중국, 그러니까 연합 국가인 미국의 구성원인 각 주가 주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텍사스 주지사가 하는 이야기는 그러한 것이죠. 우리 주가 연맹에 연합에 가입했을 때 협정을 연방이 어긴 거다라는 겁니다. 연방 행정부에는 현재 시행 중인 이민법을 포함해서 미국을 보호하는 연방법을 집행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러한 법 집행을 거부하고 심지어 위반까지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결과 그는 불법 이민 기록을 경신했다.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에 1,000만 명이 넘는 일각에서는 1,100만 명이라는 숫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불법 입국자들이 발생을 했다. 이들이 지금 도처에 퍼져 있고 난리도 아닌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계속해서 이 불법 입국자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합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는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들어오지 말아야 하는 불법적인 방식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호한답시고 지금 국민들이 낸 세금이 엄청나게 쓰이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 지금 다른 공화당 주지사들이 여기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제 그렉 에봇 주지사가 이런 성명을 발표했을 때, 헌법상의 자위권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당장 여러 주들이 발표를 동조하는, 텍사스 에봇 주지사 말이 맞다, 우리는 텍사스 편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나왔던 주들 숫자는 이 정도였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정도였고요. 8개인가요? 그리고 지금 아칸소 같은 경우는 오늘 나왔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오늘 이제 하루 종일 하루가 진행이 되면서 이 숫자가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16개. 이게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왜 더 늘어날 거냐면요.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각 주의 헌법에 이렇게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는 주가 28개의 주입니다. 28개 주 대부분이 공화당 주지사가 지금 주지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곳들입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자, 어제는 8개, 오늘은 16개, 2배 늘어났죠. 자, 내일이면 이제 20개가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거는 미국이 처음 만들어질 때 건국의 아버지들이 생각했던 그러한 그림에 딱 맞아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정부가 하지 못하면 그 정부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각 국민을 보호해 주지 못하면 그 정부는 정부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연방정부는 주들을 보호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주들의 주권을 보호해 주지 못한다고 하면 연방정부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주가 그 연방에 가입해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점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많은 분들이요, 지금 상황이 이게 내전으로 가면 어떡하느냐. 남북전쟁 벌어졌을 때도 비슷한 양상이었다라는 것이죠. 남북전쟁이 벌어졌을 때도 노예제도 이런 문제들 때문에 결국은 남부지역에 인력이 필요한 사람들과 북부지역에 산업화되어져 있는 지역 간의 갈등이 결국에는 연방정부 말 들어라, 안 듣는다, 우리 각 주의 주권이 더 먼저다, 이 싸움이 결국은 남북전쟁으로까지 확산되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국경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경을 지켜라, 우리 국민들을 보호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연방정부에서는 그게 뭐 어쩌고 저쩌고 자꾸 핑계를 대면서 이스라엘 전쟁자금, 우크라이나 전쟁자금 보내줘야 된다는 이야기하면서 거기에다가 국경 예산을 갖다가
포함시켜가지고 하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그 분리시킬 생각을 안 하고 자꾸 포함시켜가지고 하겠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지금 각 지역에서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금 멕시코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런 텍사스 같은 주들, 애리조나 같은 주들은 뭐 좀 당장 문제가 되는 곳들이기 때문에 발끈하고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니들이 연방이 우리 국민들을 보호해주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주정부가 나서서 하겠다. 그 주 방위군 동원해가지고 지금 철조망 깔고 있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이 이 상황이 심각해지면 정말 내란 상태로 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법도 한 이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이게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요. 미국이란 나라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이미 질서에 있었던 거였습니다. 각 주의 주권을 연방정부는 보호해 줘야 합니다. 에봇 주지사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연방정부는 국민들을 보호해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이 있습니다. 예, 무조건 불법적으로 들어오는 이민자들을 못 들어오게 막도록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은 집행하지를 않고, 그리고 망명으로 해가지고 편법적으로 사람들을 들어오게끔 길을 열어주고 받아주는 거는 대폭 활용하고, 오히려 지금 국토안보부 마요르카스 장관이 새로운 시행 규칙들을 만들어내면서 더 많은 불법 입국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는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을 탄핵하는 절차가 현재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탄핵 청문회가 1차, 2차가 진행이 됐습니다. 3차까지 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나면 탄핵 발의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탄핵 결의안이 의회를 하원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상원에서 받아들여질지는 지금 의문입니다. 상황이 지금 이렇게 복잡하고 어수선한 상황인데 대통령 선거하느라고 지금 조 바이든은 정신을 또 딴 데다가 한눈을 좀 팔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고요. 미국 언론들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보도하지 않으려고 하는, 웬만하면 좀 거리를 두고 슬쩍 보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언론들도 지금 원죄가 있습니다. 국경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하지 않으려고 했던 원죄가 있기 때문에, 특히 좌편향 언론들은 그랬죠. 그나마 보수 중도라고 이야기하는 팍스뉴스 정도는 그나마 직접 현장에 특파원이 가가지고 계속해서 이 국경 문제에 대해서 보도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좌익 언론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애써서 좀 이렇게 외면하려고 하거나 인권 문제만 자꾸 들춰내려고 하고 이상한 짓들을 하려고 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들이 국가를 어떻게 망가뜨려 놨는지 많은 국민들이 끝까지 기억하셔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죠. 이 싸움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원래 3권 분립으로 되어져 있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지금 행정부의 손을 들어준 상황입니다. 예, 그렇죠. 사법부에서 행정부의 손을 들어준 상황입니다. 지금 입법부가 남아있는데 의회죠. 연방의회가 이 국경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강경하게 행정부하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방정부 예산을 깎아서라도 국경 문제 해결해라 라는 것이 지금 의회의 목소리입니다. 과연 이 싸움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그리고 지금 아주 어설프게 연방대법원이 저희가 볼 때는 실수한 것인데, 아까 억지로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법을 지켜가고 법을 집행을 하면서 그런 주리스딕션을 이야기하는 거라면 아무도 뭐라고 얘기하지 않겠지만, 주리스딕션만 강조를 하고 관할권만 강조를 하고 실제로 법을 수행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법부가 이렇고 저렇고 지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아주 애매한 상황에 지금 빠져 있는, 지금 의회에서 지금 연방정부 셧다운 하는 한이 있더라도 국경 문제 해결해야 된다라고 보수 강경파 의원들이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어찌 진행될지는 저희가 지금 계속 봐야 되겠고요.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해지면 내란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없잖아 있는 상황이고, 이것이 이제 하필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문제와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인해서 2024년 대선에서 또 미끄러지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이 갈등과 그 대선의 조작, 부정선거 이런 이슈들이 맞부딪히게 되면 이건 거의 내란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너무 커지는 그런 상황이 돼버립니다. 심각한 문제가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많은 국민들이 깨어난다면 심각한 사태 방지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지금 상황들을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성구 기자였습니다. 경제정보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이상으로 1월 25일 목요일 NNP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